초등 언빠TV의 짠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초등학교 5학년 수학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학년 뭐 배우는지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도와주면 좋을지, 또 구체적인 방법, 노하우, 그리고 수학, 동화 이런 것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때 1학기에는요, 자연수의 혼합계산 나옵니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이거 이제 다 섞여 있는 식의 계산이죠. 다음 약수와 배수 나옵니다. 그리고 규칙과 대응,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학 교육과정을 보면 나선형 교육과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3학년 때 배웠던 거랑 5학년 때 배우는 거랑 사실은 그 개념에서는 똑같아요. 사칙연산 나오고요, 분수와 소수 나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심화됐을 뿐이에요. 조금 더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고요, 좀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의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심화된 게 이제 5학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화되고 섞이고 복합화된 그런 종합적인 사고력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바로 5학년인 것이죠. 6학년 때도 사실은 이 배웠던 내용에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학년 2학기 내용도 한번 보시죠.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분수의 곱셈, 합동과 대칭, 소수의 곱셈, 직육면체, 평균과 가능성, 이렇게 나오는 키워드들입니다. 자, 하나하나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자연수의 혼합계산은 말씀드렸고, 약수와 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통분을 아이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요. 자, 규칙과 대응에서는 양 사이의 대응관계, 이런 것들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약분과 통분, 마찬가지로 이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분수의 크기도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뒤쪽에 보면 이제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2학기에는요, 수의 범위와 어림인데, 다시 말해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것들, 또는 반올림, 벌임, 올림,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분수의 곱셈입니다. 이때는 이제 대분수의 자연수 곱셈, 자연수와 진분수 곱셈, 그리고 진분수와 진분수 곱셈, 이런 것들, 다양한 분수들의 곱셈을 배우게 되고요. 합동과 대칭은 말 그대로 도형, 점대칭, 선대칭, 이런 것들. 소수의 곱셈은 소수 곱하기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소수, 1보다 작은 소수끼리의 곱셈, 1보다 큰 소수끼리의 곱셈, 이런 것들 배우게 되고요. 직육면체는 전개도, 겨냥도, 이런 것들 배우고, 평균과 가능성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평균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새로운 개념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기존에 3, 4학년 때 배웠던 개념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사고해서 좀 더 깊이가 있는 수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선형에서 심화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학년의 기본 개념이 안 돼 있으면 5학년에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학년을 공부하다가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들이 나오면 4학년으로 다시, 3학년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요. 절대로 5학년 수학이 힘들다고 4학년부터 다시 해 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본래의 갈 길을 가다가 되돌아가서 오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되돌아가 있는 4학년부터 하는 것은 아이의 자존감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5학년인데 4학년 수학을 하고 있어. 내가 3학년 수학을 하고 있어. 아이에게는 정말 치부와 같은 부끄러운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학년 순서대로 가지만 갔다가 돌아. 그래서 뭐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예요? 조금 일찍 시작하면 좋겠어요. 일찍 시작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되돌아갔다가 올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면 좀 더 천천히 살펴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학은 좀 더 길게 바라보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소화해 나가는 시간을 확보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5학년쯤 되잖아요. 아이가 질문을 해요. 엄마, 나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도 배웠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EBS 강의를 통해서도 배웠어요. 배우고 스스로 문제를 풀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1차적으로 10분간 고민하고 2차적으로 다음 날이든 또는 반나절이 지난 다음에 2차적으로 다시 고민을 10분간 또 해보고
3번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묻죠. 근데 5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딱 직관적으로 봐서 부모님이 잘 모른다기보다 쉽게 풀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때는요, 이제는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정답지를 뺏어가지고 부모가 보관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아이가 정답지를 활용을 해서 수학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정답지를 쥐어줍니다. 쥐어주면서 정답지를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자, 말씀드렸죠? 1차 10분 고민, 2차 10분 고민, 마지막 3차적으로 10분 고민해서 모르면 정답지를 보는데 이제 해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되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정답지를 덮고 스스로 한번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풀면 참 좋은데 또 막히면 다시 정답지를 천천히 읽으면서 보면서 읽어보고 결론적으로는 다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정답지를 활용을 해서 아이가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정답지를 보다가 중간에 내가 중요한 단서와 키워드를 찾았다. 스스로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요. 읽고 난 후에도 당연히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체크를 하고 나서 이 문제는 안다라는 착각지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답지를 통해서 내가 알게는 됐지만 알고 있다라고 착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요? 다시 한번 문제를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체크를 해두는 거죠.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답 사진을 찍어서 다시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문제지에다가 체크를 해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꼭 다시 한번 풀면서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답지를 부모가 점유하고 있지 말고 아이에게 잘 활용해서 스스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학년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요, 수학이 재밌었는데 이제 재미없어지는 아이들이 있고 애초에 수학에 자신감과 흥미를 못 붙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이제는 수학을 잡고 가야 돼요. 아니요, 이제는 수학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이 좀 더 재미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동화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4학년 아이들이 봤으면 하는 수학 동화는 4학년 영상에 넣어놨는데요. 그게 꼭 4학년에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영상도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동화들 보시면 좋겠고, 오늘 안내드리는 동화들은 5학년, 6학년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수학 동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선해서 뽑았는데요. 이 중에서 전부 다 읽으라는 건 아닙니다. 서점에 가서 또는 도서관에 가서 읽다가 보면 이거다 싶은 게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어떤 스토리 라인들이 정해져 있는 시리즈물이 있어요. 그럼 그걸 하나를 정해서 그 시리즈를 한번 쭉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건 시리즈물은 아닙니다. 수학 귀신이라는 책인데 독일 작가가 쓴 건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수학이 이렇게 참 재미있는 학문이구나 라는 걸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누나는 수다쟁이 과학자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책도 꽤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어서오세요 이야기 수학클럽에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고요. 이어서는 이제 시리즈물입니다. 한번 가보죠.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온 수학 동화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의 제목들을 한두 개 보면 곱셈 마법에 걸린 나라, 피타고라스 구출 작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메비우스 띠의 비밀, 이런 것들도 쭉 시리즈물들로 수학 동화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좋아요. 미래가 온다 수학 시리즈, 그죠? 그래서 제목도 보면 재밌게 지었어요. 거대 소수로 암호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 시리즈물을 쭉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시리즈물입니다. 과학공화국 수학법정 시리즈, 이거 애들이 좋아합니다. 한번 손에 쥐어주면 책에 대한 부분도, 독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수학에 대한 흥미도 또 덤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어서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10권 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당하지만 수학입니다. 황당 수학 시리즈, 이런 것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요, 좋아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사실 수학 동화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
책 읽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독서에 대한 파트는 저희 초등 엄빠TV의 독서 파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개 과목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뭐죠? 수학이랑 독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학이랑 독서 같이 가져야 되는데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 어떻게 책벌레로 만들지, 책에 흥미를 붙일지는 그 독서에 대한 영상으로 좀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학년 아이들이 연산 문제집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제 문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권의 문제집은 기본입니다. 가지고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어떻게 보면 수학 연습의 양을 이제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늘려나가는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1, 2, 3학년 때 30분 공부했다면 이제는 한 50분 정도 공부하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전략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학이 아이의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연결된다고 누차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학 공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어머니가 가르치고 아빠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서포팅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르치기까지 하다 보면 아이와 감정적으로 되게 대립하고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건 학교 선생님과 EBS 선생님, 또 기타 필요시의 사교육의 선생님들께 맡기고 부모가 옆에서 서포팅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초등 엄빠TV 도움되셨으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짜잔쌤이었습니다.